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지금 다들 스마트폰 한번 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 앱이나 지갑 쓱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 열의 아홉은 지갑 한 구석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요즘은 현금처럼 다들 쓰시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내가 가진 이 코인 1개는 언제든 진짜 1달러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문득 약간 서늘한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과연 그 돈이 진짜로 저기 있을까? 그렇죠. 화면에 찍힌 그냥 단순한 숫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 숫자가 아니라 은행 금고나 안전한 채권 형태로 내 코인을 받쳐주는 진짜 1달러가 존재하는지 우리는 대체 뭘 보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안전함을 증명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의 핵심 미션은 그 세계적인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준비금에 사인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오늘 다룰 문건들이 USAT, 그러니까 UST 달러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서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문서 작업이거든요. 네, 시장의 룰이 바뀌는 첫 신호탄이죠. 오늘 방송 내내 저는 지갑 속에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계신 여러분 입장에 딱 서서 오직 호기심 가득하고 아주 깐깐한 질문만 던질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기초적인 팩트부터 가보죠. 앵커리지 디지털 뱅크의 USAT 준비금 보고서에 대해서 딜로이트가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한 거고 거기서 나온 첫 숫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문건이 진짜 흥미로운 게 화려한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건조하고 명확한 숫자만 딱 보여줍니다. 팩트부터 바로 짚어보죠. 2026년 1월 31일 기준으로 그 딜로이트가 앵커리지 디지털 뱅크의 USDT 준비금 보고서에 대해 인증, 그러니까 영어로 attestation, 의견을 냈습니다. 아, 인증이요? 네, 이게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AICPA가 정해놓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행된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숫자잖아요. 당시 시장에 유통돼서 언제든 돈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USDT 토큰 수가 총 1,750만 개였습니다. 1750만 개. 반면에 이 토큰들을 뒷받침하려고 은행에 쌓여있는 준비금 총액은 약 1,760만 달러로 확인됐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발행된 토큰보다 쌓여있는 돈이 약 10만 달러 정도 더 많은 거죠. 10만 달러 정도 초과 담보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초과 담보가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준비금을 구성하는 자산 내역도 보셔야 하는데요. 막 복잡하게 꼬인 파생 상품이나 가격이 널뛰는 위험 자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현금이랑 미국채를 담보로 한 영랙포. 딱 이렇게 직관적인 두 가지 자산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게 핵심 팩트입니다. 발행한 코인보다 10만 달러를 더 쌓아놨다고 하니까 일단 내 돈 떼일 일은 당장 없겠다. 이런 안도감이 확 드네요. 게다가 위험한 곳이 아니라 현금이랑 미국채 기반 영래포로만 굴린다고 하니 뼈대는 엄청 튼튼해 보입니다. 네, 겉보기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 뉴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대중들은 보통 와, 딜로이트 같은 세계 최고 대형 회계법인이 사인했다. 이러면 이 회사 장부랑 재무 상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뒤져본 감사가 끝났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저부터도 지서성만 보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방금 인증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 감사, 그러니까 오디시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딜로이트가 어디까지 선을 그어놨는지 그 범위 제한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지점이 시장에서 가장 빈번하고 위험하게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이거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번 문건은 기업 전체 재무 상태를 샅샅이 까보는 재무제표 감사가 절대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다. 네, 이건 관리진의 주장, 매니지먼트 어설션에 대해서만 검사를 수행한 인증보고서입니다. 감사는 회사 장부 전체를 다 열어보고 숨겨진 빚은 없는지, 횡령 위험은 없는지, 회사가 내년에도 굴러갈 수 있는지 싹 다 포괄적으로 보는 방대한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감사는 그런 거죠. 반면에 이번 인증은 앵커리지 은행 측이 우리 USDT 준비금이 1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제시한 특정 주장 하나가 기준에 맞는지만 제한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실제로 딜로이트도 보고서 맨 앞에 자기들 업무 범위를 아주 좁게 묶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나요? 발행사나 은행이 관련 금융법규를 완벽히 지키는지,
자금 관리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해킹이나 비리로부터 안전한지 이런 건 아예 평가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아, 딜로이트가 USDT를 100% 보증한다. 이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냥 2020년 1월 31일이라는 특정 시점에 준비금이 존재한다는 그 스냅샷 자체만 특정 기준에 따라 검증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아, 듣고 나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1년 365일 내내 회사 돈 흐름을 감시하는 24시간 CCTV가 아니라 1월 31일 딱 하루 그날 찍힌 스냅샷 사진 한 장만 보고 이 사진 조작 안 됐네요. 이렇게 확인해 준 거랑 똑같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스냅샷 안에 찍혀 있는 자산들 정체를 팍팍 파헤쳐 보죠. 아까 준비금이 크게 두 덩어리라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현금이 약 365만 달러, 그리고 미 국채담보 영내포가 약 1,395만 달러예요. 네, 비율 차이가 크죠. 비율을 보면 이 초단기 영내포라는 게 압도적인 비중이잖아요. 보통 현금이 짱이다, 제일 안전하다 생각하기 마련인데 도대체 이 초단기 영내포가 어떻게 굴러가는 구조길래 현금 놔두고 이걸 택한 건가요? 이걸로 시장이랑 듣고 계신 여러분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 영내포 비중을 이해하는 게 이번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영내포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 매수 구조를 좀 일상적으로 풀어볼게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전당포 담보물처럼 쓰는 방식입니다. 전당포 담보물이요? 네. USAT 발행사가 거대 금융기관한테 현금을 며칠 단위로 아주 짧게 빌려주면서 그 대가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딱 잡아두는 거예요. 만약 며칠 뒤에 상대가 돈 안 갚는다. 그러면 담보로 잡은 국채 그냥 팔아서 원금 회수하면 되니까 엄청 안전하고요. 동시에 쏠쏠한 이자 수입까지 낼 수 있죠. 아, 듣기만 해도 든든하네요. 이들이 1,395만 달러라는 큰 돈을 현금 대신 영내포에 몰빵한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돈 묶어두지 않습니다. 만약 시장에 극도의 공포가 와서 사람들이 코인 달러로 다 바꿔달라고 뱅크런을 해도 이 초단기 영내포는 며칠 안에 싹 다 현금화되니까 언제든 다 돌려줄 수 있습니다. 라는 강한 유동성 과시이자 자신감 표출인 거죠. 미 국채 담보 잡고 며칠 굴린다니까 진짜 절대 안 망할 전당포에 롤렉스 시계 맡기고 돈 빌려주는 느낌이네요. 근데 금융시장에 리스크 0인 완벽한 투자는 없잖아요. 미 국채 담보라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돼 숨겨진 함정이나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현금 365만 달러. 보통 은행에 돈 넣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는데 이 보고서 어딘가에 그 믿음 흔들 만한 경고 문구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어떤 빈틈들을 챙겨봐야 하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롤렉스를 담보로 잡아도 전당포 건물에 불이 나거나 강도 들면 끝이잖아요. 영내포 구조도 치명적인 리스크들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 담보가 미국채일 뿐 돈 빌려간 거래 상대방이 갑자기 파산해버리는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 돈 빌려간 놈이 망해버리는 거? 그렇죠. 상대가 망하면 국채를 시장에 갖다 팔아서 회수해야 하는데 그 사이 시장이 묻혀 돌아가서 국채가가 폭락하면 원금 손실 날 수 있거든요. 또 약속한 날짜에 결제 지연되는 결제 리스크나 만기 끝난 뒤에 연장 실패하는 롤오버 리스크 같은 운영상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현금 부분은 어떤가요? 무조건 안전한가요? 현금 365만 달러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고서 꼼꼼히 보면 이 돈이 미국 예금보험공사, 즉 FDIC나 증권투자자보호공사 계정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근데 바로 옆 리스크 고지란을 보면 예치액이 보험 한도 초과할 경우 은행 파산 시 보호 못 받는 무보험 구간이 생길 수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때 우리가 봤던 그거네요. 맞습니다. 25만 달러 한도 넘는 돈 은행에 넣었다가 흔들리면 그 무보험 현금은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죠. 안전해 보이는 숫자 이면에 있는 이런 리스크 읽어내는 능력이 진짜 필수입니다. 와, 겉으로는 현금과 국채라는 완벽한 방패 같은데 그 방패 뒤에 거래 상대방 파산이라는 창이나 무보험 구간이라는 틈새가 숨어 있었네요. 자, 그럼 시야를 좀 넓혀서 근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죠. 지금 미국 규제 당국 움직임 심상치 않잖아요. 네, 아주 격변기죠. 왜 하필 지금 USAT는 자기들 빈틈까지 다 까발려질 수 있는 이런 엄격한 인증 문건을 시장에 던진 걸까요? 특히 최근에 미국 통화감독청 OCC가 밀어붙이는 지니어스 액트, 이 지니어스 법안이란 거대한 파도랑 이번 문건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지금 미국 시장 관통하는 제일 큰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 문건은 단순한 회계 자료가 아니라요. 규제 당국 칼날에 대응하는 일종의 생존 선언문이에요. 현재 미국 방향성 너무 뚜렷하거든요. 과거처럼 담보증명 하나 없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맘대로 코인 찍어내던 카우보이 시대 완전히 끝내겠다. 카우보이들 싹 다 잡겠다는 거군요. 네,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을 전통은행이랑 똑같은 수준의 무겁고 촘촘한 제도권 프레임 안에 가두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선봉장에 OCC의 지니어스 법안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그 법안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는데요? 현재 OCC가 이걸 실생활 적용하려고 시행 규칙안, 그러니까 NPRM이라는 걸 내놓고 업계 의견 수렴하면서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에요. 준비금은 어떤 자산으로만 채워라. 상환 요구 들어오면 며칠 내로 응답해라. 장부는 누구한테 어떻게 검증받아라. 이걸 아예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아, 법으로 꽉 묶어버리겠다. 그래서 USAT가 딜로이트 인증서를 들고 온 거네요? 맞습니다. 코인 회사들 경쟁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코인 맡기면 연 20% 이자 줍니다. 우리가 제일 탈중앙화됐습니다. 이런 화려한 마케팅으로 승부봤잖아요. 이제 그 시대 끝났습니다. 마케팅의 시대는 갔다. 네, 앞으로는 공시 투명하게 하느냐, 준비금 질 훌륭하냐, 리스크 관리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런 철저한 운영 증명이 무기가 됩니다. USAT는 우리는 이미 OCC 규제 프레임 맞춰 준비 싹 다 끝난 서류 완벽한 프로젝트다. 이걸 지금 시장이랑 당국에 대놓고 과시하는 거죠. 결국 화려한 마케팅의 시대는 끝났고 좀 지루하지만 확실한 서류가 경쟁력인 시대가 왔다 이거군요. 그럼 듣고 계신 여러분 입장에서 완전 실용적인 질문 가겠습니다. 규칙 복잡해지는 이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 시대. 여러분 지갑 속 코인이 진짜인지 껍데기인지 스스로 옥석 가려내려면 어떤 문구 찾아봐야 합니까? 네,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죠. 오늘 이 USAT 문건 교보제로 삼아서 투자자가 보고서 딱 열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슬기로운 생존 체크리스트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 뭡니까? 네, 듣고 계신 여러분이 자산 지키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적용할 7가지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쫙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금 계속 강조했던 범위 확인입니다. 보고서 제목이나 첫 페이지 보고 이 문서가 회사 싹 다 까보는 감사인지 특정 날짜 숫자만 본 인증인지 범위부터 명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1년짜리 비디오냐 하루짜리 스냅샷이냐 이것부터 구별해라. 좋네요. 문서 성격 파악했으면 그 숫자 안에서는 뭘 봐야 하죠? 두 번째는 준비금 구성입니다. 내 코인 1달러 받쳐주는 자산이 진짜 안전한 은행 예치금인지, 방금 말한 국채 기반 영내포인지, 아니면 변동성 심한 기업어음이나 딴 코인 같은 위험 자산 섞여 있는지 비율을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쓰레기 자산 없는지 눈으로 직접 봐라.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계정 상태인데요. 문건 읽으실 때 딱 두 단어 찾으세요. 하나는 분리된, segregated. 다른 하나는 무담보, unencumbered. segregated랑 unencumbered. 네, 내 준비금이 코인 회사 직원들 월급 주는 통장이랑 철저히 분리돼 보관되는지 보시고요. 무담보는 내 준비금을 딴 데 담보로 잡히고 대출 끌어다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 코인 보장할 돈이 다른 빚 담보로 잡혀 있으면 회사 망할 때 내 돈부터 날아가거든요. 와, 그러니까 코인 회사가 내 돈 자기들 회식비로 못 쓰게 떼어놨는지 내 돈 담보로 몰래 다른 대출받지 않았는지 보라는 거네요. 이거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현실 팁입니다. 내 돈 잘 분리된 거 확인했으면 그 다음은요? 네 번째는 상환권, 리딤 주체와 조건입니다. 창고에 1억 달러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원할 때 안 바꿔주면 끝이잖아요. 보고서 약관이나 정의 부분 파고들어서 달러로 상환 청구할 권리가 수백억 굴리는 거대 기관한테만 독점적으로 열려 있는지, 일반 개인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한지 조건 따져봐야 합니다. 돈 달라고 할 때 문이 나한테도 열려 있는지 보라는 거네요. 다섯 번째 갈까요? 다섯 번째는 만기 구조, 듀레이션입니다. 영내포나 국채 만기가 당장 며칠 뒤 현금화되는 초단기인지 아니면 돈이 5년, 10년 꽉 묶인 상품인지 보셔야 해요. 만기가 길면 뱅크런 터졌을 때 갖고 있는 채권 헐값에 팔아서 현금 마련해야 하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원인이 됩니다. 만기 길면 돈맥경화 걸린다. 자, 벌써 마지막 두 가지 남았네요. 남은 건 어떤 건가요? 여섯 번째는 아까 우려하셨던 무보험 구간 규모 계산입니다. 전체 준비금 중에 은행
은행 파산 시 국가 보호 못 받고 날아갈 수 있는 금액이 파이에서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 냉정하게 리스크 가늠하셔야 합니다. 내 돈 중에 허공으로 사라질 돈이 얼마인지 계상해라. 7번째는요? 마지막 7번째는 서류 밖의 영역, 네이밍 및 표시 규정 변화 읽기입니다. 앞으로 규제 당국이 정보 보증처럼 소비자 착각하게 만드는 마케팅 문구 엄청 단속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홈페이지 화려한 배너에 현혹되지 말고 쟤네가 법적 제재 피하려고 마케팅 문구를 얼마나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수정하는지 그 미묘한 뉘앙스 캐치해내셔야 합니다. 이야, 7가지 체크리스트 하나씩 따라오니까 거대한 본질이 확 보입니다.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얼마나 많이 탕감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조정되느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개인 회생, 파산 전문 신태원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탕감률을 강조하기보다 과도한 이자 부담을 정리하고 현재 소득 안에서 감당 가능한 변제금으로 설계하는 데 집중합니다. 탕감률이 높지 않더라도 이자 부담을 낮추고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통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채무 문제는 사람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의 빚이라도 소득, 가족 상황, 지출 구조에 따라 해결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태원 법무사 사무소는 현재 조건을 기준으로 가능성과 방향을 안내하고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채무 문제는 혼자 오래 고민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의 안내를 통해 현재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금융내일, 그 표준 자체가 제도권 언어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밀어주냐 하는 마케팅 파워보다 어떤 회계법인의 어떤 증명문서로 건전성 입증하느냐, 이게 스테이블 코인 패권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될 거다. 이 해석 맞습니까? 오늘 논의의 맥을 정말 완벽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화려한 외투 싹 벗고 투명한 유리창 다는 과정. 그게 바로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흥미로운 논의 지켜보신 듣고 계신 여러분이 스마트폰 끄고 나서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기존 상식 확 깨는 도발적인 질문이나 화두 하나 마지막으로 던져주신다면요.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도발적 화두는 바로 시간의 함정에 관한 겁니다. 시간의 함정요? 네, 오늘 우리가 길게 분석한 딜로이트 인증 문건, 결국 2026년 1월 30일 특정 날짜, 그것도 특정 시간에 찰칵 찍어낸 한 장의 정지된 스냅샷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완벽해 보이는 스냅샷 찍고 난 바로 다음 날 아침 2월 1일에 은행에 위기가 닥치거나 경제 충격 와서 극단적인 상환 압박 밀려오면 과연 어떨까요? 전날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들이밀어봐야 오늘 당장 돈 내놓으라는 사람들한텐 아무 신뢰도 못 주겠죠? 바로 그겁니다.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은 한 달에 한 번 예쁘게 화장하고 찍어주는 사진첩 수준을 무조건 넘어서야 할 겁니다. 진정한 금융 레일로 인정받으려면 매분, 매초, 중비금 어떻게 쌓여 있고 변동하는지 블록체인상에 투명하게 증명해내는 실시간 CCTV 형태의 온체인 공시, 이걸 대중이랑 당국한테 강요받게 되지 않을까요? 아, 실시간 CCTV. 여러분이 지금 지갑에 들고 계신 그 코인이 한 달 전 낡은 사진으로 자기 증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생방송 CCTV로 증명하고 있는지, 앞으로 시장 진화 방향 지켜보시는 게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한 달 전 낡은 사진이냐, 지금 당장의 실시간 CCTV냐, 스테이블 코인 미래가를 진짜 예리한 화두네요. 여러분 지갑 속 코인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증명하는지 오늘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